현대차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로봇과 인간의 갈등이 현실화했습니다. 사측이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 도입을 추진하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ES에서 이 아틀라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봇 하면은 현재 대중성과 실용성은 중국이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10대 로봇 중에 7대, 8대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네. 그러나 미국에서는 참 거부 못할 딱 하나의 또 탑 원이 있죠.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중국, 뭐 여기 이제 유니트리의 H2가 상징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이 둘만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그동안 현대차, 엄밀히 말하면 현대차가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네. 여기에 아틀라스 그리고 이번에 뉴 아틀라스는 거의 무시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13살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2013년에 일단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때 그리고 코로나 전으로 나왔던 두 번째 모습 모두 이 정도면 뭐 별거 아니다라고 했었다가 바로 이번 이제 CES 2026에 등장했던 뉴 아틀라스의 모습부터 완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 평론가들이나 박사들도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이게 맞나? 그래서 현대차 주가도 첫날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하루 지나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놀랄 만한 성장이었다. 특히 작업용으로 공장에 직접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서는 아틀라스가 상당한 수준이다. 세계 탑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도 폭등하고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화면 계속 나오지만 크게 두 가지 버전이 공개됐습니다. 하나는 연구용, 하나는 양산용이어서 양산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2028년에 공장에 투입될 수 있을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만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만들었는데 화면에도 나왔지만 몸이 뭐 360도로 돌아가고 네. 무거운 것도 들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게 테슬라의 옵티머스잖아요. 네. 옵티머스, 일론 머스크는 사람이랑 똑같은 로봇, 이 휴머노이드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약간 시선이 다르게요. 왜 우리 인간과 비슷해야 되지? 오히려 일하는데 더 적합한 버전으로 만들자. 약간 길이 다릅니다. 방금 앵커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목도 그러니까 회전이 되는 돌아가요. 거예요. 네.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네. 우리 인간은 다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틀라스의 휴머노이드는 오히려 일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인간 많이 드시는 분보다는 못 들어요. 이제 50kg으로 들게 됐지만 네. 이것도 차차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고 영상 40도, 영하 20도 버전에서 견딜 수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또 어제 오늘 증시에서는 로봇에는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게 전고체다 해서 막 전고체 테마가 붐을 일었었는데 일단은 4시간 정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충전하면 예, 충전하면. 근데 네. 본인이 가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 AI 기능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내내 자기가 중간에서 충전하고 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형태여서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러나 이제 아틀라스, 이 현대차의 아틀라스 경우에는 일을 잘하는 휴머노이드 이런 길은 좀 달라서 오히려 후자 쪽, 아틀라스 쪽을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움직임도 함께 나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24시간 일할 수 있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경제성이 없으면 쓸 수 없는데 네. 경제성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경제성도 나름 갖췄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호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대당 가격은 한 2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건 한 번 사고 그 다음부터는 유지비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력이라든가 뭐 수리 이게 대략 한 1,400만 원을 이제 꼽는 거예요. 1년에? 예, 1년에 연간입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해볼 텐데 보통 우리가 현대차가 3교대를 돌아간다. 그렇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연봉 1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8시간 일한다고 하면 3명의 뭐 노동자가 필요하다. 네. 그럼 1년간 3억으로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 해에는 여기는 3억 들고 인간 3명은요. 여기는 2억에다가 1,400만 원이니까 2억 1,400만 원. 네. 첫 해는 뭐 인간 노동자나 이 로봇 노동자나 비슷비슷하죠. 그러나 그 다음 해로 가보면 똑같이 인건비는 3억에 들지만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한 쪽은 1,400, 3억, 3억.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인건비의 감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혁신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되면
차량을 더 싼 값에 만들 수 있고 더 싼 값에 팔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 현대차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로 보면 이제 경쟁력 네. 얘기가 나오지만 현대차에서 일하고 있는 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한 대도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얘기 좀 더 해주시죠. 그렇죠. 현대차가 이제 코스피 우리 5,000P 장중에 갔잖아요. 네. 마감으로는 아직 못 갔지만 4,000 후 중반부터 5,000까지에는 현대차의 주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 폭등에는 저 아틀라스가 있었는데 네. 어제 오늘 합쳐서 한 7% 정도 넘게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나왔던 저 현대차 노조의 발표였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서 이 아틀라스에 대한 입장을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좋다. 그런데 노조와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이 아틀라스 로봇도 공장에 들일 수는 없겠다. 투입이 불가하다 이야기를 했고 그럼 어떤 합의냐? 이제 합의 내용까지도 이제 러프하게 좀 얘기했는데 네. 그걸 잘 보면 고용에 문제가 없다는 걸 합의를 해주면 로봇이 투입된다라는 이제 저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주식계의 관점 또 뭐 노동계의 관점은 다르겠지만 이 시장의 관점, 투자적 관점에서는 실은 인건비를 줄이려고 네.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틀라스를 도입하고 그래서 주가라든가 여기에 높게 평가를 한 건데 고용을 훼손되지 않고 저 아틀라스를 개발하면 실질적으로 차값도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비용만 더 들어가는 더 거죠. 들어가는 경우죠. 로봇만 쓸데없이 더 갖다 놓은 거니까 이제 그래서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조의 주장대로 될 것 같아요. 노조가 한 단 한 대의 로봇도 울산 공장에 못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지금 계획이 2028년에 약 3만 대를 투입하겠다는 게 메타플랜트, 미국의 메타플랜트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30년에는 더 확대하고 복잡한 라인. 그러니까 이 현대차의 계획은 뭐냐면 2030년께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아마도 거의 로봇이 만들 것 같아요. 예, 28년, 30년에 두 단계였었지만 그렇다면 미국에서 들어가는 이 로봇 투입을 한국의 노조가 막을 수 있나? 이건 이제 상당히 좀 뭐 노동계라든가 법조계라든가 여러 개서 좀 파악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공장 자체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간 노동자 이른바 네. 노동자 수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로봇을 넣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노조 측에서 고민하는 것은 그렇다면 한국의 물량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다 만들어지면 네. 결과적으로 한국 공장에 로봇이 없어도 의미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으로 갔고 또 현대차 그룹이 미국 공장에 지금 막대한 투자를 뭐 연초 트럼프 시작부터 현대차 10조 투자하고 그런 것이 이제 노조의 입장에서는 아 이걸 노렸구나라고 이제 의심을 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노조가 워낙 강하잖아요. 현대차 노조가.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물량을 미국에서 싸게 현대차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계속 생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내 공장에서 만드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노조라든가 이쪽 고용은 뭐 파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사반대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결국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지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과연 인간의 고용을 할 만한 곳이 남아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큰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대차 로봇하고 앞으로 조선 배 만드는데도 로봇 투입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요, 이게 단순히 블루 컬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은 이 AI 인공지능 네. 로봇도 결국에 이 로봇이 왜 무섭냐면 이제는 AI라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AI 칩을 장착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미 타격은 이걸 AI까지 넓혀 보면 네. 한때 뭐 문과계의 꿈의 직업이었었죠. 뭐 꿈의 시험이었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요즘에는 수습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이제 AI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 GPT를 통해서 웬만한 기본적인 업무, 리서치 업무들을 다 이들에게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 여파가 AI의 여파가 이쪽 직업에는 빠르게 온 상황이거든요. 네. 뭐
어제 그제 뉴스도 봤더니 아예 이제 회계사 인기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한 주부가 실제적으로 변호사 없이 막 챗GPT를 통해 가지고 해서 소송에 이겼다고 하고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현대차 노조의 공장에 로봇을 들이느냐 안 들이느냐를 떠나서 AI 그리고 AI를 장착한 로봇하고 로봇이 가장 빠르게 먼저 우리에게 올 것은 자율주행입니다. 네. 이미 뭐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사람도 안 탄 완전 프리한 자율주행 차가 이미 다니고 있거든요. 이번 시에서도 많이 보였더라고요. 그렇죠. 네. 영상도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당장 우리의 택시 기사분들의 기사님들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여기서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마부가 있다가 이제 자동차가 나오면서 운전수로 교체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로봇이 많아지면 로봇에 대한 수리 등등등 이런 직업으로 다시 대체될 것이냐, 네. 이렇게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건 네. 궁금증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정말 토론도 토의도 많이 하고 네. 포럼도 하고 뭐 저는 포럼도 진행도 해보고 하는데 의견은 많은 것 같습니다. 맞다 그런 형태로 로봇이 진행되면 될수록 거기서 파생되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새로운 직업이 나올 것이고 또 그 직업을 활용하면서 또 하나의 인간분의 영역은 존재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일론 머스크로 대변되는 쪽에서는 아예 이제 그거를 깨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3년 뒤에는 돈도 필요 없고 일도 필요 없고 그냥 로봇이 다 시키고 AI가 다 해결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된다라는 쪽으로 좀 양분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줬지만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등등에서 보면 의사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일반 대중한테 로봇을 판매할 것이다가 몇 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얘기한 걸로 봐서 또 다보스 포럼에 얘기한 걸로 봐선 내년 말께 시판하는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뭐 갖다 놔라 뭐 이런 분위기가 됐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전에 3년이 지나면 외과 의사가 로봇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지금 막 의사 되려고 의대 가려고 또 아등바등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3년 지나고 나면 저축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돈이라는 개념은 필요 없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3년 후 2030년께의 세상에서는 돈이 이 딴 게 돈이 아니라 에너지를 갖는 것이 돈이다 그 얘기였었거든요. 이제 그건 왜겠습니까? 에너지를 가지면 AI 로봇 얘네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부의 개념도 바뀔 것이다. 여러 가지 예언을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로봇만 집중되고 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는 자기 길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거기서는 뭐 미국에 있는 기가 텍사스라든가 요즘 뭐 기가 상하 이쪽에 다 옵티머스를 투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는 뭐 자동차 회사, 뭐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요. 이제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요즘 자동차라는 표현보다 모빌리티를 쓰는데 다 로봇 투입이 네. 하나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틀라스가 있고요. BMW는 뭐 유럽은 안 하는 거 아니야? 유럽도 피규어 2.0이라고 네. 해서 뭐든 지금 갖다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벤츠도 좀 열악하고 뒤처진다고 하지만 아폴로라는 좀 또 하나의 휴머노이드를 해서 이제 생산을 또 바꾸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현대차 노조 사건도 있기는 하지만 좀 빠른 또 좋은 긍정적인 방향의 합의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뭐 5천을 한 번씩 찍고 나르긴 네. 하는데 장 마감 때는 또 빠져요. 네. 종가 기준으로는 안 됐습니다. 4,909, 4,950이 오늘도 될 줄 알았는데 네. 막판에 또 눌러서 4,990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좀 놓고 보면 그동안 5천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뭐 기업들이 잘했지만 네. 크게 삼두마차라고 불리는 3인방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와 지금 하이닉스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뭐 큰 대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5천이 못 간 거는 그 3인방, 삼두마차의 세 번째 이제 현대차가 계속 밀려면서 힘이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또 되면 5천이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막 감론을박이 있는데 현대차가 이런 분위기라면 또 랠리를 펼치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 다음 단계 이제 노조의 강력 반발에 대해서 뭐
사측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은 또 현대차는 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투톱으로 5천을 밀고 가야 되는데 조금 뭐 갔다 한번 와봤으니까 호흡을 길게 가져 보시고요. 지금 장세의 특징은 코스닥으로 일단 좀 포커스와 초점과 정부 정책의 노력이 약간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옮겨지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오천피 위원회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도 그랬었고 5천을 일단 한번 달성을 했었는데 코스닥은요. 천스닥도 안 된 네.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3,000스닥, 3,000포인트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1,000도 못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을 좀 놓고 보면 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거의 1조를 샀어요. 한 9,700억. 저도 처음 보는 게 특별한 재료도 없이 코스닥을 시총 상위를 거의 매집하듯이 샀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가? 앞으로 코스닥에 대한 좀 전향적인 정책, 활성화 정책, 가령 연기금의 벤치마크에 이제 코스닥을 넣는다거나 뭐 국민성장 펀드를 만드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투자 부분 이런 것들을 먼저 좀 깨달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다음 주에 막 5천 갈까 말까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투자하시겠지만 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중소형주 그중에서 코스닥 쪽의 정책 자금이라든가 혹은 주가 부양 정책이 이제는 좀 옮겨갈 것도 같다 이런 예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손하면 외국인하고 연기금이잖아요. 기관, 국민연금이 이번에 뭐 우리 코스피 상승으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네. 일각에서는 오히려 연금이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끌어올린 거 아니냐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수익률을 많이 내서 뭐 몇 년 앞당겼고 고갈도 뭐 이대로면 좋다 하고 또 일각에서도 국민연금 왜 이렇게 해외 투자 많이 해? 이체 보듯이 국민연금 들어오면 국내 증시 좋으니까 더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텐데 이게 또 반은 맞고 반은 또 위험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앞으로 기금 쌓이는 추이를 보면 2040년께는 보험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정점을 찍게 되고 대략적인 추산으로 한 1,700조, 1,800조까지 이제 기금이 쌓일 것 같아요. 근데 2040년이 지나고 나면 보험료를 내는 쪽보다 받는 쪽이 나가는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는 거죠. 훨씬 많아지고 그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음.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2035년 전후로 이제 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왜 국민연금이 국내 뭐 코스닥 사면 좋기는 한데 왜 그렇게 왕창 못 사느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에 하나 뭐 전 연금을 코스닥에만 뒀다. 2030년, 32년, 35년까지는 좋겠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팔아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폭락이죠. 네. 그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국내 증시의 사이즈가 작아서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하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는 점은 또 함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외국인이나 연기금, 기관 등이 큰 손이지만 개인의 투자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보니까 투자 예탁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96조까지 제가 봤거든요. 네. 어제. 그리고 이번 주말 되고 지금 예상으로 보면 월화에 이제 고객 예탁금 100조 원 시대 열었다가 아마 뉴스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하루에 2조씩 늘어나는 것 같고 어떤 통계가 있냐면 지금 석 달이 안 돼서 한 2달 반 동안 은행에서 증시로 머니무브가 29조, 거의 30조가 증시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이제 열풍이 워낙 광풍이 들면서 나만 못 벌었네, 나만 소외됐네라는 것들이 확산되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글쎄요, 꽤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도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놔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5천 가면 좀 멈춰야 될 것 같으니까 3차 상법 개정에 이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해서 PBR 0.8배 안 되는 지주사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겠다 이제 끊임없은 이 주가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객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이 증시로의 자금도 굉장히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